그런 거를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한테 책임을 돌리고 화살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경제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미국 연방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부 다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데 금리가 동결돼 버려. 고금리인 상태에서 뭐 하려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한테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돈 스쳐가는 곳인데 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투자가 외국에서 돈 들어오는 투자가 없어. 그러면 돈이 안 돌아가. 안 돌아가니까 그럼 지금 이 건설도 고금리에 그냥 다 작살나고 그래가지고 도미노처럼 이렇게 쓰러진다 하잖아요. 예전에 건설사 사람이 와가지고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작살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도미노처럼 다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건설 쪽으로 해가지고 외국 뭐 베트남 같은데 뭐 이런 외국 가가지고 건설하겠다고 국내 기업하고 이렇게 컨소시엄 해가지고 건설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다 작살나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돈 들어올 줄 믿고 뭐를 일 벌렸던 국내에서 일 벌리고 했던 사람들이 다 작살나 버린 거야 같이. 그런데 세금은 나와. 그런데 그러니까 그 세금을 못 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다 뺏어가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본인들이 올려놓고 그 부동산 가격에다가 전부 다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금 세금 양도세가 많이 나왔다 하면서 가지고 가고 상속세 많이 나왔다, 증여세 많이 나왔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또 압류를 할 때 내 재산이 이게 있다. 그래, 내 주택 사는 좀 비싼 주택이다. 그러니까 이 주택 압류해가지고 가지고 가거라. 예? 그리고 근데 다른 주택은 압류하지 마라. 이렇게 해도 국세청이 세금 물릴 때는 시가로 물려요. 그것도 유사 가지고, 유사라는 이상한 개념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물려놓고 또 압류를 할 때는요, 기준시가로 합니다. 낮은 가격으로 압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한테 지금 20억 받을 것이 있는데 기준시가로 해보니까 15억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재산에다도 우리가 더 붙여야 돼. 압류해야 돼. 막 이렇게 나와. 아니, 이 재산이 30억짜리는, 아니, 그런 거 못 믿겠고. 아니, 그러면은 그런 거 못 믿으면은 왜 그러면은 시세대로 30억 해가지고 과세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고.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징수만 하지 그런 거 몰라요. 조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요, 다 그 공시가격으로 했어요. 기준시가로 다 과세하고 기준시가로 다 하고 뭐든지 기준시가로 다 통일시켜가지고 다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집값이 다 안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1주택, 다주택 쫙 아무리 나와도 이렇게까지 문재인 정권처럼 요동을 친 적이 없어요. 예? 민주파리 정권이 들어서면서 항시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시작하니까 집값이 올랐을 뿐이에요. 그전에는 기준가격으로, 기준시가로 다 취득가격도 기준시가, 양도가격도 기준시가 동일 걸로 해버렸기 때문에 집값이 그렇게 뛰지를 않았다고요. 근데 노무현 정권 때 들어와가지고 실질 거래가격으로 바꿔버리고 포괄적 증여 개념으로 바꿔버리고 무조건 다 세율 높이고 문재인 때 들어와가지고는 부동산 양도가액부터 막 다주택자부터 높이고 종부세 엄청 높여버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와가지고 종부세 폐지하지 않은 게. 그러니까 먹을 만큼 배가 많이 불렀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모순적인 행태를 그대로 놔둔다는 게 국민들은 이제 개돼지화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개돼지로 취급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떠들지 마시. 우리가 뭐 한다기로 했으냐. 그래, 내가 좀 잘못했다. 모순된 일을 했다. 그럼 네가 어찐데? 너는 뒷마당에 가서 살아 이 자식들아. 이거라니까요. 앞마당 들어오지 마. 앞마당 관심도 갖지 말고. 우리가 25만 원 뿌려주면 그것까지 먹고 살아. 거기서 도박이나 하든지 섹스나 하든지 노름이나 하든지. 그런데 정작 이 모든 분란을 누가 만들었냐고. 정책하는 애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름에 빠진 가장이 집안 식구들 막 지가 잘못해놓고 집안 식구들 막 패대기면서
돈 뺏어간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지금 노름에 미친놈은 맨날 돈 쓰고 다니잖아요. 돈 쓰러 다니잖아요. 돈 쓰러. 노름에 미쳐가지고, 돈 쓰는 재미에 미쳐가지고, 흥청망청 외국 돌아다니면서 돈 쓰고 다니면은, 그 미친놈 아니에요? 예? 노름에 미쳤으면, 노름에 미친 가장이면, 가장이 그 짓거리 하고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가서 전미나 보고 있고, 맨날 굿이나 하고 있고, 그럼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 축소 경제 상황이고 지금 이 경제 우리 주변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대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암울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유일한 방법이 희망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중국을 전 세계 경제에서 공급망에서 배제시켜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중국의 전기차에다 관세를 21%를 때렸어요. 미국은 이미 예전에 35%를 때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전기차 가지고 크게 먹고 살았는데 그게 수출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기차는 또 배터리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와 전기차 시장이 중국이 거기서 특수를 노렸는데 그게 이제 지금 뺏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적극 나서 가지고 우리가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잖아요. 전기차하고 배터리는. 그러면 정부가 적극 나서 가지고 기업들을 막 독려해 가지고 우리가 이 시장을 우리가 선점합시다. 우리가 우위를 차지합시다. 막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해. 왜? 중국 눈치 보니까. 왜 우리가 중국 눈치를 봐야죠? 우리가 중국의 속방이니까. 실제로 중국은 우리나라를 속방으로 봐요. 외국도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방인갑다. 그렇게 본다니까요. 우리만 몰라. 세계는 알고 하늘도 알고 천지도 알고 강물도 알고 산천도 알고 있는데 우리만 몰라. 우리만 맨날 우리 정부가 잘하는 줄 알아. 우리 국민들은. 우문아래 개구리들이어가지고.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잘하고 있다고. 뭐를 잘하고 있어요? 중국 철강에도 미국이 38% 관세를 매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철강도 우리가 우위가 있잖아요. 철강도 시장을, 그러면 우리가 얼른 선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빈자리를. 그게 뺏어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 자유경쟁이잖아요. 경쟁사유고. 그런데 정부가 눈치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인들, 언론인들 치고 중국 돈 안 먹은 놈이 있을까? 안 먹은 놈들이 있을까? 예?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들 치고 중국 놈 영향을, 그림자를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을 놈이 있을까? 예? 그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중국의 스파이 역할을 한 놈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우리 스파이 사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뻘겋다 해가지고 창원 간첩단 하부 조직이 전국 68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지금 이 빨간 곳이 전부 다가 하부 조직이래요. 하부 조직. 와, 창원 간첩단 이게 한 조직의 하부 조직이 이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공작원보다 조금 더 윗급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고첩들이 조직하고 있는 것이 한 200명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진짜 지령받고 사는 간첩들이 도대체 멸마냐. 황장엽 씨가 대한민국으로 기순하면서 말했던 것이 200만 명이라 했거든요. 고첩들이. 200만 명. 와, 그러면 지금 그때가 200만 명이면 지금은 이제 자판 세상 돼버렸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간첩을 못 잡게 해버렸잖아요. 국정원 수사를. 경찰로 이관해가지고 경찰이 뭐를 해요? 경찰이 뭐를 할 게 있습니까? 간첩 수사를.
그 장기간 뭐 조직이 있어요? 뭐 정보가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경험이 있습니까? 간첩 하나 잡는 게 1, 2년 안에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첩을 못 잡게 했잖아요. DJ 때부터 간첩 잡으면 그거 왜 하려고 그러냐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 그러더라도 김시습같이 한거를 하고 막 그렇게 국정원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한거를 하고 막 하고 뭐 목숨이 달아질려는데 이게 간첩 안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또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뭐 전부 다가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해주니까 정권이 YS 때부터 해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우파 정권이 있었는지 YS도 우파 정권이 아니잖아요. 민주화 출신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왜 우파가 됩니까? 그 다음에 YS, DJ,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MB도 뭐 63세대잖아요. 그 다음에 박근혜. 근데 박근혜 정권이 참 미스터리한 게 중국의 전승절에 가가지고 거기에 경축사에서 저도 그 텔레비전 생방송 해준 거 봤는데 딱 시진핑이하고 아내가 딱 이렇게 있는데 쫙 이렇게 거만하게 있는데 저쪽 박근혜 대통령이 저쪽 선에서 일자로 딱 기다렸다가 딱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승절이 인민군이 전쟁 참교해가지고 이겼다는 나라 아닙니까? 그거를 경축하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거기 가가지고 인민군이 이겼다고 인민군 군 권학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사를 하러 가요. 그 옆에서 가라고 부추긴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역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그 다음에 윤 정권. 여기서 하나라도 우파 정권이 있어요. 제정신 가진 우파들이 있어요. 좀 전부 다가 자기 보신주의 아닙니까? 보신주의. 내가 어디에다 편을 들어야 내가 그 다음 공천 잡을 건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세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예. 그거 아닙니까? 예.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고 이것이 세력이나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 아니야.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라를 생각하면서 긴습같이 그렇게 항거하고 저항하고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예? 아니 부동산 세법이 그렇게 막 해가지고 28번 해가지고 곡소리 나고 있는데 어떤 정치인은 독일로 가가지고 마라톤 하고 있다가 다 끝나니까 선거 때니까 올라오고 그게 정치인이냐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또 잘도 뽑아줘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미 다 사회주의화 돼버린 거예요. 우파의 그런 자유 개념이 없다니까요. 자유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맨날 자유를 만끽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이 형식이지 자유가 뭐돼 그게. 이미 국가가 가정에 계속 침투해가지고 세금 내라. 왜 부부 사이에 돈을 오고 갔냐 다 증여서 다 뜯어버리고 왜 너 자식한테 돈 줬냐 또 증여서 뜯어버리고 왜 부모한테 돈 줬냐 또 증여서 뜯어버리고 그러면 이 가정에 전부 다 산산조각 나버리잖아요. 국가가 그렇게 가정에 침투해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면서 야 혼인율 높여야 된다 혼인해라 막 이렇게 한다고요. 출산율 떨어졌다 인구 감소 증가시켜라 그러면서 또 100몇 조를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을 세금 거두려고 전부 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난도질 쫙쫙 해놓고 나서 인구 출산하라고 혼인하라고 그러면 어떤 미친놈이 합니까? 그리고 세대 개념을 분리해라 분리 같이 살면은 다주택이야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살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정이 오손도손 하려면은 할아버지가 있고 손녀가 있고 손자가 있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이가 먹어가지고 손주 보는 재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 3, 40대는 자식들 키우는 재미로 살고, 그 다음에 50대, 60대는 그 자식들이 잘하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자식들, 손주들 낳으면은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그래야 생로병사의 순서대로 살 거 아니냐 이거요. 생로사 돼버리면은 그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를 국가가 그렇게 잘못된 짓을 한다니까요. 그것이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정권에서도 어떤 조세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세금에 관련된 담당자들은 일체 그런 말 한 적도, 이런 생각 자체도 못해요. 예? 결국은 자기들 목을 조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직을 뺏고 나오면은 다 거지들이야, 진짜. 예? 허탈한 거지들. 돈에 끌떡끌떡거리고 돈 찾아서 돌아다니는 하이에나들 같다니까요. 그러면 본인이 있을 때 잘하지. 본인이 있을 때는 맨날 눈치나 보던 사람이 밖에 나가보면 이게 부실가세다고 그때서야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식입니다. 자기 이익 먼저 차지하고, 나라가 먼저고 국가가 먼저고 국가 이익을 생각해야 되고, 그거를 사업자가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자는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들의 가장 큰 그 법칙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오늘 또 적어봤는데, 결국은 남을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86세 재력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유, 돈 버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돈 버는 거 쉬워요. 줄 것 안 주면 됩니다. 받을 거는 빨리 확실하게 받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돈 받을 때 그 방법을 써먹더라니까요. 와, 진짜 너무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송사가 항시 1년에 한 10건 이상씩 가지고 있어요. 그 부자들은. 근데 소송이 벌어지면은 계약서가 있어도 판사들이 조정을 하자고 해가지고 확 잘라버린다니까. 판결문 쓰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줘야 될 돈도 소송해라. 그러면 오히려 이익이에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잘하니까 이 사기꾼들은 맨날 자기가 사기를 쳐봐가지고 자기가 이긴다는 그 보장을,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이, 이 사법 질서가 그 사기꾼들을 도와주고 있다니까요. 근데 공직 안에 있는 판검사들은 공직 안에만 있으니까 모르지. 밖에 나와서 자기가 당해보면 그때는 이미 늦으리에요. 도살장에 이미 끌려간다고요. 자기들도. 공직에 있을 때 자기가 자기 역할을 안 하면 밖에 나오면 언제까지 공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결국은 자기가 도살장 끌려가는 신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판사가 나와가지고 변호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한테 제일 먼저 세무조사로 털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검사장이 막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 조사해가지고 막 뭐를 해가지고 자기가 작품 만들어가지고 그게 자기 작품이라 해야 되는데, 남아 돈 받아가지고 나무 정보 다 받아가지고 막 그 윽박질러가지고 자료 좀 더 가지고 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자기 작품인 것처럼 선전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한직급 승진해가지고 나갔어.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 그런데 작살나버린 거 아니야, 세무조사로. 자기가 오냐 했던 돈 받으려고 했던 그 조직한테 나가서 작살나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다고 하고 공직에 있을 때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니지 않냐 해줘야 될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같이 가재는 개팽이다고 그 짓거리 하다 보면은 자기가 작살난다니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공직을 제대로 FM대로 돌리게끔 해야지. 자기가 있을 때는 분란 일으키지 마라. 맨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나와서 자기가 작살난다니까요. 근데 그 이치를 세상은 알고 하늘도 알고 산천도 알고 강물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자기만 몰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공직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너무 많고, 어리석은 공직자들이 너무 많고, 내일 아니면 알 바노.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 차례 온다니까요. 도살장 들어가는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자기 순서가 몰라. 자기만 몰라. 남들은 다 아는데, 들어가는 순서를. 그러니까 당한다니까요. 도살장 끌려간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정에 국세청이 침공한다니까요. 혐의가 있어야 되고, 명백한 혐의가 되고, 세무조사도 절차를 다 거쳐가줘야 되는데, 하자가 있어도 하자가 있기로서니 중대한 거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되고, 그게 국세청 시각이다 이겁니다.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예요. 예, 과세 적부심 결정문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복해라. 억울하면 계속 불복해봐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압류를 다 당하잖아요. 압류를 다 당하면 어떻게 돼요, 납세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금 때문에 조사받아가지고 이렇게 힘들다, 그분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자기는 몇 년 전에 세무조사 당해가지고 틀렸는데 한 5억인가를 냈는데, 자기는 정신병원 다녔대요. 정신병원에 정신병약 먹고 견뎠대요. 근데 정신병원 안 다니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저는 아직까지 정신병원 안 다니는데요. 아, 정신병원 다녀야 될 겁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이 나라 국세청 세무조사가 무슨 놈의 납세자를 정신병원 다니게 하냐고요. 그게. 예? 그게 부실과세로 확정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손해배상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원상시 회복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국세청에서 항시 윗분들한테 지론이 부실과세 한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모랄이다. 국가의 모랄이다. 예? 아니, 진작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내가 과세해놓고, 아이고, 그 부실과세야? 다행이네. 그래도 잘 빠져나왔네. 이따위 말을 하는 놈들이 있었다니까요. 아이, 그리고 왜 그렇게 과세했습니까? 그러니까, 아, 100단위하고 1000단위가 같아요. 뭐 이런 말을 하더라니까요. 100억대하고 1000억대가 틀리다 이겁니다. 자기 실적 내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1000억대 내고 특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5급 사무관 되려고 6급이. 예?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과세를 했다 이겁니다. 내가 그거 내가 인용을 해버렸거든요. 내가 부실과세로 딱 처리해놓고 나가서 윗분한테 그랬다니까요. 이게 문제 있다. 그러니까 그 윗분들이 다 간부들인데, 이 간부들이 그 직원들 하는 일에 간섭을 못해. 욕 먹으니까 막 떼거지로 달라들어가지고 욕해버리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다 공감을 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언젠가 터질 것이 터졌다 이런 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실과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게 과세행정 실명제예요. 과세행정 실명제. 실명제 하자. 그러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과세행정 실명제를 하는데 직원들이 곡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 나가는데 총칼을 다 뺏어놓고 전쟁 나가라 하면 어떻게 되냐? 예? 막 이렇게 하소연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이제 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아니, 우리가 당신들 네거티브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포지티브로 쓰려고 한다. 그냥 우리가 당신들한테 인사고과에 뭐 이렇게 하는데 불이익 주진 않겠다. 단지 그러지 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살살 달래는 거예요. 아니, 과감하게, 야, 부실과세를 하면 안 되지.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송에서 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행정심판 앞에까지 이렇게 지는 거는, 그거는 책임을, 연계를 해야 된다 해서 과세행정 실명제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과제가 또 개편 들어버리니까 행정심판 단계에서 그러면은 취소가 돼버리면은 인사고과에 올라가니까 서로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봐줘버려. 그냥 오히려 기각률이 더 높아져 버린 겁니다. 또 좋은 취지로 했는데
지들끼리 단합해가지고 그냥 기각시켜버려 또. 그러니까 앞에서 기각시켜가지고 오니까 소송할 때는 법원은 결정문 가져왔냐고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그래요. 심판 결정문 보고 자기들이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족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금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 없기 때문에 그 조세법원을 만들자고 해도 조세법원을 만들자 하면 전부 다 조세법원으로만 밀려버린대요. 왜냐하면 거기가 돈이 되니까, 나와서 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성을 가지기가 진짜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말하고 책이라도 쓰고 법서라도 쓸 수 있는 사람이 밖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유일하게 법서 써가지고 사례연구 쓴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말이라도 듣고 뭐라도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시하게 바빠요. 무시하게 바빠. 그러니까 내 말을 자꾸 무시하면 본인들이 밖에 나와서 변호사 할 때 제일 먼저 곡소리 당한다, 도살장 들어간다니까요. 세무조사 절차가 하자가 있어도 괜찮다는데 그런 걸 누가 견제할 거냐고요. 그러면 법원이 안 해주면. 그러니까 답답한 현실이다 이겁니다. 답답한.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안 해. 일을 안 해. 눈치 보고. 언론인도 자기가 종론을 써야 되는데 안 해. 정치인들도 좀 바른 정치를 해야 되는데 눈치 보고, 보스의 눈치 보고 공천이나 받으려고 그래. 판사는 뭐예요? 가지가 개편이다. 국가가 거짓말하겠냐. 대충 편하게 판결만 적으려고. 검사는 어떻게 됩니까? 오도 오면 오도 온 대로 해버리고. 맨날 오면 그 힘없는 사람만 부러자식아 이렇게 하고 힘쓰고 있고 그러면은 그 개판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개판이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치는. 그러면 개새끼들만 정치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정치한다는 말을 누구한테 말을 하면 명예가 따릅니까? 그 집안에 대대손손 뭐 빛이 납니까? 그때 그 새끼 이렇게 하지. 아이 그 새끼 잘 죽어버렸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중차대한 경우에요. 지금이. 자, 우리나라 안보 외기를 한번 이렇게 봐보면 북한이 지금 이때가 지금 엄청나게 왜 그러냐면 북한 내부 상황을 보면 5월, 6월, 7월 이게 보릿고개가 아직도 존재한답니다. 북한에는. 그 다음에 94년에서 97년 당시에 고난의 행군이 있었어요. 그때 대홍수가 나가지고 북한의 농업이 기반이 다 붕괴돼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300만이 굶어 죽었대요. 그래서 그때 인육을 먹었답니다. 인육. 사람 시체를 먹었대요. 그런데 요즘 또다시 인육 사고가 터졌대요. 사람의 시체를 먹는 사고가 터졌다 이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중앙당 차원에서 엄정 단속하라고 지침이 내렸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엄청나게 경제 상황이 어렵다 이겁니다. 지금 이 인민들의 낙원이 아니라 인민들이 지금 죽어나게 생겨가지고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이거예요. 10년 전부터 실제로 북한을 이렇게 경제를 뒷받침해 준 게 장마당이었대요. 장마당. 그래도 폐급이 다 무너졌는데 그게 장마당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았는데 그 10여 년 전부터 이제 장마당이 자판을 하면서 그 자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보따리상한테 물건을 제공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어가지고 북한에서는 이제 신흥 재벌층이 됐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또 삥 뜯어먹는 보위부 직원 간부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국이라든 보위부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공생하면서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갑자기 3년 동안에 코로나 이후로 국경을
엄격하게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신흥재벌이 거지가 돼버린 겁니다.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그 신흥재벌한테 삥 뜯어먹고 사는 고위부하고 당원들이 그네들도 같이 못 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이 새끼 하면서 불만이 하늘을 찔른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위태위태하잖아요. 위기를 왜 안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부 불만을 어떻게 됩니까? 잠재우면은 혁명으로 일어날 거 아니에요. 폭동으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를 외부로 발산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도발을 해야 되잖아. 도발을. 그러니까 미사일을 확확 쏘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받은 그걸 가지고 조립해가지고 팡팡 쏘고 막 했는데 끔찍도 안 해. 이쪽 남한에서는 뭐 자유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에서 미사일 쐈대? 뭐 그랬대? 뭐 그냥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겁도 안 먹어. 그런데 미국은 꽉 이렇게 또 주시만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뭐 쏘면은 뭐 반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반응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성질나네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오물 테러를 해버리잖아요. 풍선 날려가지고. 그게 이제 히스테리증 발작이래요. 짜증내가지고 짜증내서 막 짜증나가지고 막 이렇게 호들갑 떠는 거래요. 그러니까 또 그게 잘 안 먹히니까 거기다가 생물학 그 우리 무기 생물학 그것도 실험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엎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저 자식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이 외국에서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알고 우주도 알고 자연도 알고 저 산천도 알고 강물도 알고 다 나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막상 우리나라 국민만 몰라. 우리나라 언론만 입막고 있어. 우리나라 정치인만 몰라.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다. 왜 그러냐면요. 생각을 해봅시오. 이게 저는 이 말 듣고 참 재밌었는데 그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최신의 전투함이 일본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일본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도 사람들이 아주 얍삽하대요. 얍삽해가지고 절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본에다가 최신의 전투함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정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쪽 한반도 주변으로 전투함 안 보낸 나라가 없어요. 안 보낸 나라가 없어요. 네덜란드 하다못해 우리가 들어보지 못하는 네덜란드 구축함까지도 오고. 그게 무슨 의미냐. 중국과 미국이 지금 대립한다. 필연껏 대립한다. 대립하면 미국 편 들겠다 이거거든요. 자, 그 미국 대사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 대사가 이런 말 하는 건 아주 의례적입니다. 통상은 군사 관련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게 미국 대사인데 미국 대사가 아주 이례적으로 군사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한미연합사령관이 락카메라입니다. 락카메라. 그러니까 그리고 주한미 대국 대사는 필립 골드버그입니다. 이분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자들 앞에서 한미연합사령관 릭카베라 등 장군들이 미국 장군들이 매 시간 북한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 직원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경계태세를 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은 곧 위기가 닥친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미국 대사가 원래 하지 않는 군사 문제 이 이야기를 미국 대사 입에서 직접 했다는 것은 들으라는 말이에요. 심각하다. 야, 심각하다.
제발 좀 심각하게 인지해라. 말을 하면은 좀 들어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안보에 태평이에요.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카자흐스탄하고 어디를 갔죠? 투르크메니스탄. 이 나라를 갔어요. 이 나라 가가지고 뭐를 합니까? 지금 이 안보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미국 대사가 저렇게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인도 태평양 사령관 파파로가 언론 인터뷰하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은 그 즉시 5,000대의 드론과 무인 전투기로 지옥도를, 대만 해협을 지옥도로 보여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지옥도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인접 지역 국가들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첫째,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자유를 포기하든가, 아니면은 미국과 힘을 합쳐 맞서 싸우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이 정도면 곧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6월에 일어나느냐, 7월에 일어나느냐, 10월에 일어나느냐, 지금 그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때 안보를 주재를 하고 담당을 해야 될 대통령 총책임자가 중앙아시아를 넘어간 거예요. 중앙아시아 거기 가서 뭐를 해요? 뭐 60억 불을 뭐 MOU를 맺었다 막 이딴 말을 하는데, MOU가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계약금 뜯기는 것이 아니에요. 위반하면 위약금으로 내놔야 되는 그런 계약서가 아니고, 우리 잘해보자 이거잖아요. 악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뭐 MOU를 왜 자꾸 언론이 그걸 오픈하고 그걸 강조하냐고요. 그 언론도 참 미친 언론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세를 파악을 해가지고 원인을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상한 것만 눈을 돌리게끔 한다 이겁니다. 거기를 왜 갔냐고 대통령이.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투르크메니스탄 이쪽은요, 일상 종교가 그 생활 종교가 주술이더라고요. 주술. 예, 주술이에요. 투르크메니스탄이 이슬람교 수용 이전부터 불교 조로아스터교를 믿었고, 주술, 부적 등 사머니즘이 생활 종교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술이 생활 종교인 나라를 왜 가냐고요. 참 이상하잖아요. 소백산도 가보니까 거기도 참 주술이, 흥가는 제가 볼 때는 주술의 그 불기가 소백산을 헐날 타오르던데요. 근데 그 소백산을 또 좋아하더라고요. 이 주술을 생활 종교인 나라를 좋아하고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인도 태평양 사령관하고 미국 대사가 이렇게 심각한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이 시기에 한국을 떠나냐 이거예요. 거기 가서 왜 뭐를 할 일이 있냐 이거예요. 이것보다 중차대한 것이 어디 있고, 지금 의료 본교가 다음 주부터 의료가 본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 산업이 위기가 되고 지금 안보가 이렇게 위기가 되고,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잖아.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우리 경제라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지금 이런 게 전부 다 위기가 왔는데 태연하게 저 중앙아시아 가서 거기서 뭐를 하겠냐 이거예요. 60억 불 MOU 체결하러 갔다? MOU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악수하고 우리 잘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해요. 문정권 시절에 영부인도 이상하게 그 주술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고, 윤 정권 시절에 영부인도 주술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고, 그러면 주술과 관련된 아내하고 같이 사는 남편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런 게 참 희한해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술에 관해서, 그리고 무당의 남편에 대해서. 저를 좋아했던 무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들이 이렇게 무속, 주술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제가 젊은 시절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한 거의 젊었을 때 해봤는데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 의식에서 그 굴레에서 못 빠져나가요. 그게 상당히 저급령입니다. 의식이 탁한 영이고요. 그런데 그런 의식이 탁한 사람들이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고 고위공직자고 이러면은 안 되죠.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의 불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나라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자기가 자기 맡은 바 역할을 일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국가가 도대체 이 순간 이 위기 상황에서 국가에 뭐에 도움이 될 건가, 국가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이거를 따지고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뭐 고민해서 알아주는 게 어디 있어. 그냥 나한테 이로운 거, 뭐가 이로운가, 무엇이 이로운가 그것만 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지금이라는 것도 제가 그때 그 노무현 정권 때 그거를 해보니까 야씨 금모으기 운동 이렇게 애국심 발휘해가지고 뒤에서 세금 빼먹고 지들끼리 나눠 처먹는 그런 새끼들이 있었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템을 몇 개나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거를 계속 파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부족이에요. 저 혼자 왜 저 혼자 했어요. 솔직히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단지 우리 직원 한두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했다니까요. 그 열정 가지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반 거의 3년 걸렸죠. 그렇게 해서 구도가 밝혀지고 그걸 검찰하고 끌어들여가지고 검찰한테 설명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검찰이 자기 작품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예? 아니 일하는 사람을 일하는 원전이 이게 고성춘이 거다. 예? 고성춘이가 밝혀냈다. 단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수사해가지고 마무리했다. 우리가 합동을 했다. 처음에 우리가 합동 기자회견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지 말아요. 국세청 사람들 오지 말해. 그러면서 자기들이 했다고 보고하고 기자회견하고 자기들끼리 훈장 나눠 마시고 자기들끼리 금지겸팀 애국자다 하고 그러면은 누가 일을 해주냐고요. 남한테 거지같이 일감 받아가지고 뭐를 생색을 냈으면 자기들이 작품 냈으면은 남 원전이라도 말을 해 저작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것 만들어가지고 생색 내고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들이 맨날 숟가락 얹을 그것만 찾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래 밖에 나와서 잘 되냐고요. 또 국세청한테 세무조사 당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 국가가 정부가요 정권이 이상한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민간 부분에 돈을 뺏어 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재미에 나눠주는 재미에 팔려 가지고 그거를 못 줄여요. 완전히 노름에 미친 가장이 노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꾸 집안 식구들 때려 펴 가지고 돈 뜯어내 가지고 노름하듯이 꼭 그런 케이스다 이겁니다.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지가 막 돈 벌어주는 재미로 그 돈 벌어주는 재미로 납세자들 막 가정에 침공해가지고 침공 공격해라 하면서 공격하면서 저번에 또 했는데 야 소용없어 가 해가지고 다 긁어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하면 가정이 안 무너질 가능이 있어요? 억울하면 불복하든지 불복하니까 네가 불복했으니까 구제 기회 줬으니까 하자 아니야 자식들아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나라가 뭐 하려고 했냐고. 나라가 뭐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세금 내냐고요. 차라리 40% 돈 안 내고 보조금이나 받고 살면 되지. 그러면 두드러 맞을 일 없고 세무조사 받을 일 없고 정신병원 갈 일 없지. 안 그래요?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울 거예요? 소는. 그러면 소고기 한 번 못 먹어보겠네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고위공직이 그 별것도 아닌 그 직급 하나 했다고 모가지에다가 이제 이거 기부스하고 여기다가 크림 발라가지고 가르마 타고 와가지고 마치 거머린 것처럼 행사하다 밖에 나와가지고 거머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개망친 거요. 이게 지 역할 안 하고 맨날 사건 가지고 장사해 먹고 노름이나 했었고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거들먹거리고 진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을 내리까고 무시하고 지 비밀 알았다고 막 성질내고 욕하고 다니고 모함하고 다니고 그런 거에 또 부안해동하는 애들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그게 노비근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비근성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하기는 노비근성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벅차.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맞아요. 그냥 공산주의로 가는 게 맞아. 근데 또 공산주의를 안 간 것이 또 미스터리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돈을 좋아하는 중국이 공산주의로 가고 정작 자유주의로는 안 가고 맨날 시기 질투하고 맨날 불평불만하는 한국인들이 이상하게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그게 미스터리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안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해결책이 이상하게 안보 위기에서 이렇게 다시 제자리 정립되고 이런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안보 위기가 분명코 터진다 이겁니까? 이거 미국 대사도 분명코 경고를 했고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분명히 경고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 이미 전쟁 물자가 다 실어 와 있고 그 다음에 에이빙은 수송하는 여객기도 이미 와 있고 도착해 있고 그 다음에 비연비 죽음의 백조도 지금 와 있고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도같이 얍삽한 나라가 최신의 구축함을 보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다가 지금 들어왔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세계가 다 알고 천지가 다 알고 우주가 알고 하늘이 알고 산천이 알고 강물이 알고 있다니까요. 대한해협이 다 알고 있고 서해상이 다 알고 있고 다 아는데 우리만 몰라. 우리만 태평해. 왜? 대통령이 태평하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태평하게 말을 해. 그러니까 그 언론만 믿고 사는 국민들이 태평해. 그러니까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거 아닙니까? 무지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이 어떻게 자유대한민국 체제, 그 가치가 높은 체제를 유지합니까? 자유를 만끽할 수 없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팍 올라가야 되고 군가 부르면서 올라가야 되고 군가 소리 적다고 또 군홧발로 두드러 맞아가지고 또 죽으라고 그 군홧발 일단 안 맞으려고 팍 소리 내면서 올라가다가 결국은 또 깍지 끼고 도살장 들어간다 이거요. 결국은 그런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대로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눈치 보면서 미국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전 세계는 우리나라를 서방의 편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중국 편이구나.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 지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꾸 집안 식구들 납세자들 두드려가지고 지업해가지고 뭐 뜯어먹으려고 하면은 그게 되겠냐 이거. 일단은 과세시켜놓고 부실가세 판명하는데 5, 6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5, 6년 뒤에 갚아주면 돼. 지금 당장 긁어. 그러면 갖다 놔. 세수 빵꾸 메꿔. 그러고 나서 5, 6년 후에 부실가세면 그때 돌려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고리대금 사채업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다단계 사업자가 하는 거. 일단 긁어가지고 갖다 채우고 그 다음에 5, 6년 뒤에 주고 그 다음에 또 그 긁어. 매년 긁어. 그러니까 매년 부실가세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내가 대통령이면 나는 그런 건 못 봐주겠던데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국세청이 그런 행태는 못 봐준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는 이제는 단절시켜버려야 된다. 제가 들어가지고 유일하게
부실과세에 대해서 문제점 제정하고 그나마 과세행정 실명 제도를 하자고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날이면 날이 갈수록 희석이 돼버린 거예요. 희석이 돼버렸다. 원래 취지는 다 동감을 해요. 그런데 직원들의 힘에 간부들이 밀려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간부들이 직원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 왜 옷 벗고 나오면은. 그러니까 무슨 간부가 돼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합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국세청장이나 된다든지 고위직 국세청 뭐 이렇게 고위직 올라가고 기재부 뭐 고위직 올라가면은 저 같으면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사법부 판사들도 검사들도 둘 중에 하나 택해라. 돈 벌래? 돈 벌려면 지금 나가. 승진하려고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고위직들은.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이 보면 어디 로펌에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로펌이라는 데가 이익단체고 로비단체인데 예? 그런데 가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런 중차대한 지금 이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의료부가 붕괴돼 가지고 이제 18일부터 진짜로 본격적으로 휴진이 되고 병원이 무너지고 이제 공적 자금 또 들어간다고 세금 더 걷어야 되고 막 난리 날 거고요. 자, 6월이 지나면 집단 유급돼 가지고 전공의 복귀도 못 하니까 의료 붕괴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제 아프면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좋아할지 몰라요. 그나마 재정이 간당간당했는데 죽을 사람 죽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도 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돈 문제거든요. 돈 문제로 생각하면은 그 노인들 빨리빨리 죽었으면 좋겠다요. 병원 가면 살려버리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실력이 좋아가지고 살리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를 붕괴시켜가지고 정치적인 이익도 없고 의사들 악마화 시켜가지고 얻을 이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료화 시키고 사회주의 딱 체제로 완전히 이제 깔아버리고 베이스 깔아버리고 덮어버리는 거죠. 색깔로. 그 다음에 그거 의사들 욕했던 그 사람들은 전부 다가 이제 뒷마당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개돼지화 시켜가지고 아프면 죽게끔 만들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중차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안보는 모르겠다 나는 뭐 이런 식입니다. 전쟁이 날판인데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말은 진짜 전쟁 납니다. 전쟁 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 세계 구축함들이 지금 다 우리 한반도 앞에 와 있어요.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그래서 그건 말을 해줘야 되냐. 지금 전쟁 위기 났다고. 근데 뭐가 태평하다고 일부러 그냥 중앙아시아 가냐고요. 나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의료 붕괴를 누가 시켰어요? 2,000명이라는 걸 누가 강요를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제대로 말하는 적는 언론이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는. 그러니까 이런 개인 방송에 이런 말을 해야 될 정도가 됐으니까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거에서 자유가 간판을 이제 떼어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공멸이다 라고 봐야죠. 공멸. 내부에서 이거를 엎을 수 있는 이 국면 전환을 전환시킬 수 있는 세력이 없대요. 세력이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개인 방송에서나 말하는 거죠. 그것도 뭐 국세청 비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업자가 국세청 비판했다가 당장 세무조사 들어와 버리는데 모든 것이 세금으로 이렇게 사회주의화를 시켜본다니까. 국가가 가정을 침투해가지고 왜 증여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놓고 나서는 혼인율 높여라 혼인해라 하면서 또 돈 쓴다니까. 노숙자 만들어 놓고 세금 걷어가지고 또 노숙자 만들고 그런 식이에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 왜 그거 사람들이 모르냐 이겁니다. 현장에 있는 저는 너무 많은 걸 봤기 때문에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차례가 온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돈 안 버실 겁니까? 맨날 주는 돈이나 받아 먹을 거예요. 돈 한 푼 벌어가지고 돈 좀 써야잖아요. 돈 쓰는 재미가 그렇게 크대요. 벌어야 쓰지. 벌려면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돈을 버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내게 되면 세무조사에 항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항시 공정하고 절차가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만한 의심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긁어버려? 그건 안 되죠. 왜 그런 거에 한거를 못하고, 왜 그런 거에 저항을 못하고, 왜 그런 거에 말을 못합니까? 세무사는 여러분들 편이 아니에요. 국세청 편이지, 결국은. 왜? 국세청한테 찍히면 국물도 없는데요.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 우리 이의신청 사건을 내가 한번 다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감사원에 있어서 감사 기법이 있기 때문에 다 분석을 해봤는데, 어느 세무서장하고 어떤 세무사하고 둘이는 항상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있을 때 인용률이 높아.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쪽으로 가면 또 그쪽에서 인용률이 높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세무가 공정성, 형평성 이거 잃어버리면은 나라 근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이 사회주의화가 되면 안 돼요. 세금이 자유민주주의를 받쳐줘야 되는 세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 세법을 난도질한 것이 결국은 DJ 때 상속률 세율도 높여버렸고, 노무현 정권 때 들어와가지고 포괄적 증여개념 만들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제도 폐지해버리고, 실질 양도가액 거래가액 제도로 만들어보면서 세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 다음 문재인 정권 때 들어와가지고 부동산 세법을 28번이나 뒤죽박죽 만들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를 보여줬잖아요. 정치인들이 어느 누구도 반항을 안 해. 야당이 반항도 안 하고, 국민도 반항을 안 하고, 무서워서. 그러니까 거기에 해가지고 피해가기 바쁘고, 나한테만 내 것만 안 건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우스우니까 딱이 한 대 때려가지고 달라들 줄 알았는데 안 달라들어. 그러니까 왼쪽 밤 때려버리고, 그리고 또 안 달라드니까 뒤통수 때리고 앞통수 때리고 이제 주먹으로 억을 쳐버리고 막 이렇게 해도 나만 안 맞으면 된다는 식이에요. 이제 결국은 자기 순번 온다니까요. 언제까지 가난은 고통입니다. 가난은 고통이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좋을 게 뭐 있어요. 돈 벌게 되면은 결국은 세무조사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세법이 여러분들 목을 항시 조인단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벌었던 걸 다 쓸어가 버린다고 생각하면은 정신병원 안 가겠냐고요. 억울하지 않아요? 말을 하는데 직원이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이 거둘 수 있는데 막 이딴 말을 하면은, 아니 납세자가 무슨 범죄 혐의자입니까? 왜 납세자를 범죄 혐의자로 취급하면서 그따위 말하고 쌍스러운 말하고 그러냐 이거요. 직원이 그렇게 할 권리가 뭐가 있어요? 예? 세금을 낸 사람을 존대해야 되는 이 문화가 없단 말입니다. 세금을 냈는데도 너 왜 또 안 냈어? 이따위 말을 한다니까요. 예? 범죄자 취급해가지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세금 빼먹었지 막 하면서 자료 가져와. 안 가져와? 막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세무조사 한다고 날려보내고. 세상에 이렇게 망가진 국세행정이 있냐. 그런데 우리 국세행정을 일본에다 수출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직의 마인드는 조직원들의 마인드에 달려 있어요. 조직원들이 맨날 긁어버리겠다 규제 마인드로 있으면은 언제 구제가 됩니까? 납세자가 맨날 그러면 규제받는 대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제 댓글에다 적어놓고 한국 그렇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세금 내면서 어떻게 붙어있냐, 신기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체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그거를 사법부가 너희들이 좀 구제 좀 해주라, 너희들이 마지막 채워보느냐 아니냐. 그런데 같이 짜고 뭐 사건 같은 거는 장난쳐버려도 쳐버리니까. 예? 판사 하던 사람이 기업에 가요. 대기업에.
대기업에 가지고 조세 감면 받은 그 대기업에 가가지고 거기서 최고임원을 자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다 끝내놓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되면은 이제 로펌으로 돌아간다 이거야. 예. 이런 규칙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를 보란 말입니다. 국세청장이 되면 그런 거를 먼저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세수 80조 금방 빵꾸 메꾼다 이겁니다. 메꿔요. 어?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고부가가치 기업도 아니에요. 맨날 부동산 한다고, 부동산 뭐 아파트 짓는다고 이따위 해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이지. 예? 안 그래요? 대를 이어가지고 상속을 받을 때, 야, 자식아, 너 기업 하나 만들어라. 내 사업부에서 분할 하나 해줄게. 예, 기업 하나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물적 분할을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감면 받자. 뭐 이런 식이에요. 적격이에요. 그것도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야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그것이 아니고 편법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들이 한두 개겠냐고요. 근데 왜 많은 납세자를 건드려가지고 가정의 침공을 3번이나 해가지고 가정 죽여보냐 이거예요, 지금. 예. 부부가 일심동체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각자 자기 살 길 바빠요. 그러니까 부부가 그 동업자라고 그 표현이 참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면은 이혼하고 싶지, 그거를 감싸주고 같이 평생을 가고 싶겠냐 이거예요. 경제가 무너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경제도 안 돌아가지고 회사도 안 돼. 회사도 폐업일 때. 집에 들어와가지고 과세는 과세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남편한테도 하고 아내한테도 하고 회사한테도 하고. 그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 그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싹쓸이 지금 저인명으로 쓸고 가고 싶냐 이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니까요. 과적 결정이 나왔는데도 우리는 그거 못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배째라는 식으로.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 세계 경제학자. 예. 하다못해 공산주의 경제도요, 지들이 뭐 재정적자 난 거는 지들이 잘못했다고 하지, 정부 잘못이라고 하지, 국민들 잘못이라고 안 해요. 아니, 적자 난 거를 가지고, 세수 적자 난 걸 왜 납세자가 세금 안 냈다고 그렇게 잘못을 돌리냐고요. 그렇게 잘못을 돌린다는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족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공직이라는 것이 진짜 살벌한 조직이다, 살벌한 곳이다 라는 거를 이제는 내리에 인식을 시켜야만이 이 나라가 살아난다. 안 그러면은 아까 누가 뭐 댓글에다가 개를 모욕하지 말라는데 개판된다 이거요. 개를 모욕할 정도로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개판이 된다 이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름에 빠진 가장이 집안 사람들, 가족들 막 취업해가지고 돈 뺏어가지고 노름하고 있으면 나라가 잘 되겠냐 이거예요. 그 집안 가정이 잘 되겠냐 이겁니다. 자, 1시간 56분 됐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미남미님, 일반 국민 죄다 죽여버리고 권력자만 살려고 하는가 봅니다. 정명승님, 정치하는 놈들 유세할 때는 길거리에서 큰절하고 당선되면 언제 받냐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치하는 애들이 그게 진짜 안 이꼽대요. 더러워서 저 새끼들한테 내가 선거 때마다 고개 숙여야 되냐, 개돼지들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의원내각제 가자는 겁니다. 기승전 의원내각제예요. 앞으로 곧 개헌할 겁니다. 의원내각제로. 의원내각제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선거할 기회도 없어요. 뒷마당 가. 앞마당에서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냥. 이거예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 일입니다. 여러분들 일이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 당사자 일이 아니다 하면은 내 자식 일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죽음도 곧 나한테 닥칠 일이고, 배우자의 관계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각자 가는 길이고. 그러니까 세상 알고 자연은 알고 산천은 알고 우주도 다 알고 있어요. 본인만 모를 뿐입니다. 본인만 모를 뿐.